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미 너무 많이 핫해져 있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요 금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조커 돌반지를 하나 해줄 때도 한 3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60만 원대까지 60만 원 가까이 다 와 있습니다. 59만 원인가요? 거의 3년 사이에 두 배가 올라 버렸는데요. 이렇게 3년 사이에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1, 2년 사이에 1, 2억씩 오를 수도 있지만 금값도 지금 이례적으로 계속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이제 거의 두 배가 오른 거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뭐 우리가 다 금이 좋은 것도 알고 금이 세계적으로 해치 자산으로서 쓰이는 것도 알고 또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면 최대 수혜가 금이라는 것도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은 금이 계속 올라가 있는지 금값이 그러면 내가 사면 지금 되는지 금값은 주식처럼 떨어지지 않을지 또는 금을 잘 몰라서 지금 사지 말고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면 또 돈 벌 수 있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이 금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요소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조사한 그리고 제 생각에 의한 거니까 너무 다르더라도 틀리더라도 여기까지는 말아주세요. 한번 금값이 왜 비싼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일단 투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에 대해서는. 금은 투자 시장하고는 아마 상관이 밀접하게 있을 겁니다. 많은 경제 부자들이 요 해지 자산으로서 금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그리고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재벌들은 금을 많이 사고 있을 겁니다. 실제 많은 나라들과 부자들이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 요거는 분명한 거는 팩트이고 추세가 맞을 겁니다. 모든 투자 자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매입해도 될까요? 금에 대해서 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금의 자산에 대해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질 거예요. 머뭇거리기에는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글로벌 총 골드 수요 2024년만 하더라도 4,974톤으로서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세계는 골드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머뭇거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투자 시장과 밀접하다고 해서 금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등락을 막 엄청난 급락과 또 급하락을 폭락을 반복을 하지는 않아요. 살짝 미세한의 뭐 좀 하향 조정과 또 오를 때 무섭게 오르는 약간 이런 자산이라서 말 그대로 해지 자산이다 보니까 저는 언제든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은. 자, 그러면 왜 금값이 오르는지 봤더니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골드바 조폐공사에서는 골드바 골드뱅킹 판매 사상 최대인데 심지어는 골드의 그 원재료가 없어서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디에서? 한국조폐공사에서 네,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신탄치 않게 금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근데 골드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골드바가 없으니 실버바라도 사자 해서 은까지 같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금과 은은 하나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금은 귀금속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가격도 같이 가요. 금값이 오르고 수요가 오르면 은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오르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 원리입니다. 자, 금값이 치솟는 이유는 물론 다양할 거예요. 특히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 물건은 금일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값이 지금 치솟는다 라고만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미국, 중국은 항상 경제 싸움을 하는 주체국들이죠. 미국이 세냐, 중국이 세냐, 얘네들의 기싸움은 아마 통일되기 전까지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싸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싸느냐? 중국도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든 관세도, 요즘은 관세도 그렇고, 뭐 보복 관세, 뭐 이중 관세도 뭐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도 미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내고 있죠. 경제 관련해서. 근데 외환 보유고를 달러만 갖고 있잖아요. 보통들. 세계 경제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불만과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금을 매입을 시작했고 주변에 미국 적대 국가들은 좋다 이럴 때 같이 금을 매입하자면서 순간적으로 금 매입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기도 한데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이 치솟는 이유에 하나 포함이 된다. 러시아는 이제 서방 국가에 보관해둔 외환 보유액이 동결돼 버렸죠. 왜냐하면 외환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모든 재산과 계좌를 동결해라라고 하면서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동결돼 보니까 러시아의 그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이 놀라고 위기감이 같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고의 약 일부 20%를 금으로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폴란드의 이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일정 비율을 그래서 금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 금 매수국으로 갑자기 급부상해버려요. 작년, 재작년에 세계 12위까지 금 매수국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이제 질 수도 없다. 이웃 국가 체코도 3년 안에 금 보유량을 갑자기 2배로 늘려버립니다. 22년 이후에 금 보유량을 이미 5배까지 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제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되다 보니까 헝가리까지 이제는 금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피난처는 금이 최고라고 인식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국민 1인당 금 보유량을 1위로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당 갖고 있는 금의 보유량을 늘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헝가리에서는 국민 1인당 금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거지도 금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금을 많이 보유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통계상으로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길래 세계에서 지금 금을 모으고 있냐? 최근 10년간 누적 금 매수량 통계를 보면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러시아, 3위가 터키입니다. 근데 금 24년 작년 만에 한 해 동안만 금 순 매수량 통계를 보면 폴란드가 90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터키 이거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터키고 그 다음에 3위가 인도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순 매수량은 이제 폴란드, 터키, 인도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 공식적인 각국의 금 보유량은 뭐 이게 중요하죠? 네. 공식적인 각국의 금 보유량은 1위가 역시 미국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싸울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금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런 위기감 때문에 달러도 강세고 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지면 안 된다 해서 금 보유량을 더 늘리고 있는 거고 또 이에 질세라 중국이 금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금은 필요 없다. 비트코인이 더 위다라는 식으로 비트코인을 또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이만큼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독일, 3위가 이탈리, 유럽 국가들입니다. 프랑스도 있고요. 6위가 중국입니다. 의외죠? 6위, 2위, 3위 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2위입니다. 한국은 순위도 없고요. 104톤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적인 게 2280톤이지 비공식적으로는 10,000톤 이상 될 거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중국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10,000톤 이상 되면 이미 미국을 넘어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이 워낙 조금 공식적인 것보다 모든 게 비공식적인 게 더 항상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해봐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네요. 이만큼 세계는 지금 금을 사기가 바빠졌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주식처럼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요. 금은 금은방 가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도 주식처럼 종이 쪼가리로, 그러니까 전산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 선물 투자가 시작이 되었고 금을 선물 투자하는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물과 선물의 실제와 주가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이제 이런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게 스프레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이 런던이라는 나라는 금의 허브 같은 나라입니다. 중앙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 런던의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에서는 이 금을 리스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주는 금 관련 투자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의 금융 상품들, 금 투자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실제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요게 스프레드 현상입니다. 자, 미국의 금 이동 현상이 그러면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재당선이 된 이후로 관세 우려까지 되면서 뉴욕 코맥스, 요 뉴욕 코맥스 거래소는 금은 귀금속을 거래하는 국제 거래소입니다. 뉴욕의 이 코맥스 거래소 선물 가격이 런던의 현물 가격보다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세까지 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 실제 런던에 있는 금들을 갖고 와라 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의 뉴욕에서 금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이 JP 모건이죠. 요 JP 모건이 2월 달에만 약 40억 달러 이상의 금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40억도 아니고 4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엄청난 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금값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금투자 상품들은 분명히 현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투자 상품이 현물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대출 받거나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실제 돈을 받은 다음에 주머니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잔금을 치르거나 뭔가 돈을 받아서 빌린 걸 메꾸지 않죠. 계좌로 전산상으로만 숫자만 왔다 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주식처럼, 그러니까 계좌의 숫자처럼,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제 옥션 거래니까, 이제 금 투자 상품들을 사는 거니까 실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까 무제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은행에는 돈이 없다. 만약에 전 국민이 한 번에 은행 가서 돈을 찾겠다고 하면 은행은 파산한다. 왜냐면 은행은 모든 돈을 다 갖고 있지 않고 일정 준비 지급 비율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만 실제 현금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산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찾겠다고 하면은 실제 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하지만 국민들이 그럴 일이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투자 상품들의 이 투자 상품 투자자들이 한 번에 금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이 없어요. 답도 없고. 그런데 실제 금 현물에 대한 수요가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지만 보통 한 번에 금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 전에 다 청산을 당합니다. 자, 결국 런던에는 이제 금이 부족해지고 현물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는 원리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금들이 뉴욕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물량도 없어지고 실제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금이 보기가 힘든 겁니다. 조폐공사에서 판매를 중단할 정도니까요. 금이 이제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도 보면 한 동당 앞으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뭐 30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한 5, 6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러면 투자해도 될까요? 막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요. 금값은 무조건 오르는 거는 맞는데 그게 200만 원, 300만 원도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주식이나 금이든 이 투자는 무엇이 문제죠? 시점이죠. 언제 올지를 모른다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량으로 사기보다는 금을 산다면 우리는 막 몇천 톤씩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처럼. 네, 진짜 뭐 몇십 돈? 뭐 살 수 있나요? 네. 그렇게 금 사 모으기를 좀 재미로 하면서 좀 가치를 올려가는 거에 오히려 나는 음, 주식이나 아니면은 집 부동산에 좀 소질이 없다. 그런 투자에는 좀 소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금모으기를 좀 재미 삼아서 한돈 한돈 모으는 재미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10억이 있다고 해서 10억 원치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0억이 있으면 앞으로 금을 조금씩 더 사 모아서 나만의 창고를 한번 좀 채워보겠다라는 재미난 생각으로 금에 투자를 하면, 건강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